군산소방서 지금 소방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 김선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환자 2명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살리실 환자들이고요. 간단하게 화재 대처 요령이랑 처치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화재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여러 가지 써있는데 대피예요, 대피. 대피한 후에 119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이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먼저고요. 일단 불을 발견하면은 일단은 먼저 도망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혹시 불이 나시면은 대피를 먼저 해주시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9 신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장소예요. 여기 청년들 불났어요 이거랑 청년들 3층에 불났어요 이거랑은 차이가 엄청나요. 이 청년들 건물이라고 하면은 몇 층인지 확인이 안 돼서 저희 소방관들이 지령을 받고 나갔을 때 청년들 건물에 불났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청년들 건물 5층에 불났습니다 하면은 5층이니까 옥상 활용하고 뭐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출동 중에 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신고하실 때 정확한 위치, 장소, 층 아니면 몇 호실 여기까지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 소방관들 출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신고하실 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지나 이런 데 출장 같은 거 나가시거나 하실 때 여기가 친주소도 모르고 이러겠다 하면은 그냥 있는 간판 읽어주셔도 돼요. 주니어 랩스쿨 딱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상황실에서 다 검색을 해가지고요. 여기 지역에서 걸려온 전화 주니어 랩스쿨이니까 여기겠구나, 위치 파악을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간판 그냥 읽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다매체 신고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119에서 전화로만 신고했는데요. 요즘은 119 문자 이렇게 신고도 가능하고요. 119 영상통화 눌러도 영상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119 신고 어플이 또 있습니다.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로도 이게 신고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하는 어플로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플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피는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불에서 멀리예요. 만약에 1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인지가 되면은 1층보다 먼 곳 옥상, 아니면 2층에 불났다 하면은 2층 먼 곳 옥상이나 3층, 이렇게 불이 난 곳에 가장 멀리 대피하는 게 원칙이고요. 간혹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1층에 불났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1층으로 나가다 보면은 연기 마시고 바로 실직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불났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차라리 옥상으로 대피하시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불난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간혹 이런 거 비상구라든지 공부를 오다 보니까 비상구라든지 유도등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이게 화재가 나면은 정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유도등, 비상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배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정전이 나가도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상시 점등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연기랑 가득 차서 어디로 대피할지 모를 때 이런 불빛을 보고 여기가 비상구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대피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실 건데, 여기도 이제 소화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시면은 소화기 한 번씩 들어보세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들어보시면은 가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이게 소화기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너무 계속 이 상태로 두면은 소화기 안에 분말이 굳어가지고요. 실제로 분말이 있는데 소화기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누가 안 시키더라 한번 이렇게 한번 귀 대보세요. 그러면 뚜루룩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거 작동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되시고요. 화재 현장 갔을 때 소화기가 분명히 있는데 사용을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대부분이 소화기를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안 들고 오세요.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들고 와요. 이제 안전핀을 꼽으려고 하면은 내가 힘을 줘야 되니까 여기를 꽉 잡고 꼽으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붙어요. 안전핀이. 이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는 이 안전핀이 눌려가지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 꼽으려고 해도 안 붙어요. 그래서 뽑으실 때 놓고 몸통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쪽 손잡이가 있어요. 아래 부분 잡고 그냥 안전핀만 쭉 당기시면 뽑혀요.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하실 게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그러세요.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은 막 들고 와요. 급하게 들고 와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뽑혀요. 그래서 내려놓고 뽑거나 아니면은 아랫손잡이 잡고 뽑거나, 바람을 등지고 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게 소화 분말가루다 보니까 마시면은 위험하진 않은데 순간적으로 질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메인인 심폐소생술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심폐소생술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지된 심장 대신에 뭐 심장과대 산소가 필요 없는 응급처치, 말 그대로 가슴 압박, 인공호흡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후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거 심정지 골든 타임을 5분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5분만 지나면은 그 심정지 되신 분을 살려도 어느 정도 뇌손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10분이 지나가 버리면 그분을 살린다고 해도 정말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초기 발견하신 분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아까 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이 8분이에요. 이건 전국 기준으로 좀 잡은 거고요. 저희 군산에서는 그래도 이런 소방서들이 구석구석에 좀 있어가지고 한 5분 이내면은 거의 도착하기는 해요.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누르면 벨 울리고요. 전층에 다 이렇게 알람 들어가요. 네,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2023년 2월에 있었던 일이고, 식당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린 케이스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빼졌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성이 쓰러진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 다들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른쪽에서 한 30대 남성이 주저없이 뛰어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다레토님은 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달려온 남성은 쉼없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의식이 돌아오는 상체를 긁힙니다. 이 남성은 드디어 도착한 119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구송되고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에 나섰던 남성은 이 식당 주인의 상위 38살 김문아 씨. 오늘 만나 식당 일을 보여주죠.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김 씨는 얼른 건설 현장에서 받았던 안전교육을 떠올렸습니다.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배우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환자분 그 출동했던 구급대원 물어보니까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이랑 의사소통 다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대처하고 나서 이런 환자 상태가 예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좀 초기 목격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심폐소생술 할 때 잘 모르거나 뭐 소송, 뭐 관리비 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마리안 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좋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법률이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잘 알고 잘 배워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정지의 기본 전제 조건이 의식, 호흡, 맥박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의식이랑 호흡만 없어도 심정지예요. 이게 호흡이 없다는 거는 결국 맥도 안 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맥박을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을 확인했는데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쉰다. 이게 확인되면은 100% 심정지니까 119 신고하시고 바로 심폐소생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30번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호흡이 좀 방법도 어렵고 코로나 시기에 감염 이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차라리 인공호흡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 해주면 어차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논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가슴 압박만이라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양쪽 어깨 쪽을 한번 좀 살짝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면서 뭐 이름을 부르거나 이식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소리를 치세요. 뭐 누구씩 괜찮아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은 이걸로도 충분히 의식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의식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확인하는데 호흡 확인할 때는 약간 볼을 얼굴 쪽에 갖다 대고요. 이제 숨결이 느껴지나 한번 보고 배나 가슴을 한번 보시면 숨 쉬는 분들은 대부분 배나 가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숨결도 안 느껴지고 배나 가슴이 안 나온다고 이 사람 숨 안 쉬네 라고 바로 판단하시고 119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119도 요즘은 신고하면은 의식이 없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은 숨 쉬시나요? 라고 꼭 물어볼 거예요. 숨 쉬세요? 숨 안 쉬어요? 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메트로놈 그 압박 속도도 들려주고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알려줘요. 근데 이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환자 좀 잘 지켜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숨을 안 쉬어요 하면 심폐소생술, 숨을 쉬어요 하면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혼자 계실 때 뭐 스피커폰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두 분이 같이 계시면은 같이 스피커폰 들으면서 이렇게 처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요한 거는 이제 압박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깊이, 어느 속도, 어느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 3요소가 좀 중요하고요.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심장 뛰는 거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제 굳게 대한 경향에서 왼쪽을 좀 더 만지세요. 왼쪽이 좀 잘 뛰거든요. 근데 심장은 해박적으로 딱 가운데 박혀 있어요. 정확 가운데 박혀 있는데 단지 이제 심장에서 처음 이제 맥이 뛸 때 피가 나가는 부분이 왼쪽 윗부분이 처음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맥이 제일 잘 느껴져서 여기서 이제 맥이 느껴질 뿐이지 심장은 정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할 때 가운데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제 압박 위치는 그 명치 끝에서 세 손가락이에요. 세 손가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이제 당황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상의를 살짝 탈의한 후에 그 양쪽 그 적국지선 가로 세로가 만나는 지점 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 뭐 마네킹 한번 봐가지고 그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깊이는 5에서 6cm인데 5에서 6cm면 생각보다 좀 깊어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5에서 6cm로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이게 5에서 6cm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압박하실 때는 예전에는 뭐 손바닥을 다 댔는데요. 손바닥 다 대면은 갈비뼈가 손상이 받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손꿈치만 가운데 대고 이제 성인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뭐 심폐소생술 못해도 100번 이상은 나가봤는데 처음 시작하시면은 뚝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절대 놀라지 마시고 뚝 소리가 나도 손 떼지 마시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게 어르신들 간혹 이제 하시다 보면 뚝 소리가 나면은 겁나서 손을 떼세요. 떼는데 어차피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하려고 누르면 또 뚝 소리 나요. 그래서 어차피 부러지는 갈비뼈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뭐 80kg 이상 하는데 이 갈비뼈 부러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심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러 오시는 분 말 들어보면은 대부분 갈비뼈는 다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근데 심장 한번 멈추면은 끝나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하시다 뚝 소리 나면 이게 당연하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당황하지 말고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손꿈치로 이 자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일단 자세 한번 잡아보실 건데 되게 막 뭔가 불편한 자세예요. 근데 이 불편한 자세가 제일 압박하기 좋은 자세니까요. 이렇게 쉬시면 될 거고 이 자세가 제일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팔도 지금 옆에서 볼 때 수직 쫙 펴 있고요, 등도 쫙 펴 있고요, 다리도 펴 있고, 그냥 내 몸이랑 환자랑 다 90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누르기만 해도 괜찮은데 누른 만큼 떼줘야 압박을 하면은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피가 나오고요. 누른 힘을 몸으로 살짝 받아줘야 심장이 펴지면서 나간 피가 다시. 실제로 뭐 저희 구급대원들도 현장 가서 2분마다 계속 교대를 해요. 제대로 누르면 2분 정도 하면 팔 힘이 나가요. 팔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계실 때 뭐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면은 계속 해주시는데 이 자세 자체가 일단은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가요. 근데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은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손도 털고요, 허리도 한번 돌리고 바로 또 해주세요.
제수전기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경비실만 가도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설치되어 있고 뭐 전철, 뭐 버스, 지하철, 뭐 이런 역사들, 비행장 뭐 이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제세동기 자체가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면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을 하시면은 심장 상태를 그 기계가 확인을 하고 이 심장 상태는 전기 충격을 해야 될 상태다. 이걸 인지를 할 때 전기 충격을 사용하게 하고요. 실제로 그런 심장 상태가 아니면은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기계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무조건 전기 충격을 하는 기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리는 심장에 전기 충격이 가 있을 때 심장이 다시 뛰려고 본인이 뛰려고 해요. 심장 자체가 이렇게 뛰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심장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막 비정상적으로 떨고 있을 때 전기 충격을 한번 주고요. 그러면은 심장이 자기가 뛰려고 해요. 자기가 뛰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제세동기는. 제세동기는 케이스 패드 본체 대부분 다 구성 똑같고요. 모든 제세동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느 위치에 붙여라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세동기 패드 보시고 천천히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의식을 할 때 환자 접촉 안 하는데 이걸 빨리 누를 필요도 없어요. 환자 누가 안 만지는지 여기 쓰러진 사람 주위에 누가 없는지 그것만 빨리 확인하고 전기 충격 버튼 누르면은 감전 오거나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막 목에 뭐가 걸렸다 하면은 대부분 100% 유포자세요. 뭐 꽉 잡아요 갑자기. 숨 못 쉬는 것 같다 하면은 이 사람 목에 뭐가 걸렸구나 생각하시고 하임리법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붉은 기도 폐쇄라고 해서 음식물이 살짝 걸리면은 본인이 말을 해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대로 걸리면은 말도 못하고 갑자기 막 얼굴 파래 있고 식은땀 나고 입에 침 흘리고 막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 사람 목에 뭐가 제대로 걸렸구나 생각하시고 하임리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임리법을 하다가 혹시 의식이나 호흡이 없어지면은 바로 또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응급처치들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심폐소생술 해주시고 이제 하임리법 같은 경우는 뒤에 한번 보시면은 한 번 할 때 한 번에 정말 빠르고 강하게 한 번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결국은 폐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살한 의미가 없고요. 한 번에 세게 빠르게 딱 당겨줘야 이 폐에 있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훅 밀어내요. 그래서 음식물이 나오는 원리여서 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확인 한번 해볼까요? 호흡 확인.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가슴이나 배를 보세요. 그러면은 숨결도 느껴지고 가슴이나 배가 올라오는지 딱 확인이 돼요. 의식호흡 없다 하면 이 사람 신정지구나 판단하시고 119 신고하시고요.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명치의 세 손가락 위, 세 손가락 아니면은 이게 여의치 않다 하면 양쪽 곡제 가로 세로 만나는 지점에 손꿈치만 대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 뭐가 딱 고정되는 느낌이 나요. 어깨가. 이건 앞으로 팔을 쭉 내민다. 이런 식으로 내밀어 주시면은 뭔가 팔이 좀 펴지는 느낌이 나요. 어깨 움츠러들면서.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만 앞으로 가세요. 무게중심 넘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쭉 오면은 옆에서 보시면은 팔이 쭉 펴질 거예요. 그 자세가 좀 중요하고요. 엉덩이랑 좀 들어 올리셔가지고 자세 잡아주시고 한 30분만 한번 눌러볼게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이게 5에서 6cm가 딱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날 때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켜주시고. 네, 안 되면은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서민용 노드입니다. 패드를 확인하여 붙여줄지를 확인하여 붙여가십시오. 네, 같이 한번 붙여보세요.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계속 얘기를 해요. 할 때까지. 패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멀리 떨어지십시오. 멀리 떨어지시죠.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네, 이럴 만지면 때는 안 돼요. 죽고 싶어? 좋은데요.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실제로 분석도 되게 오래 걸려요. 실제 기계도.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분석이 끝나고 전기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불빛이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눌러보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버튼 누르신 분이 가슴 압박 해보실게요. 자, 실제로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하세요. 네.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좀 맞아야 이마에 이렇게 아, 이마에 보이는 거야? 네, 이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세가 다 이럽니다.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끝나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이게 속도랑 위치랑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이마에 계속 오. 아, 그 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